토요일 오후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나서 나란히 이렇게 회의도 하고 어깨에 손을 얹고 걷는 모습들, 장장 7시간 동안 각종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한미일이 동맹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동맹은 이제 군사 충돌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동맹까지는 아니지만 동맹에 버금가는 그런 군사 또는 경제 협력을 하기로 했다. 미국과 유럽 시장에 버금가는 또 한미일 경제 시장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우리 외교도 정말 새로운 한 장을 여는 것이고 전 세계적인 외교사에도 획을 긋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해서 한미 군사동맹을 맺었다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새로운 한미일 군사경제협력체제라고 하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볼만한 것도 많았고 들을 만한 얘기도 많았습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한미일 정상회동이었습니다. 이제 이재명, 오늘 휴일인데도 이재명의 이 구속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재명 민주당 쪽에서는 갖가지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8월 안에 구속영장을 쳐라. 그러자 한동훈 장관이 지금 구속영장 치는 것이 식당 예약이냐라고 해서 이재명이 또 한 방 얻어맞았습니다. 그 다음 달에 구속영장을 칠 예정이다. 다음 달에 구속영장을 치게 되면 이 국회가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무조건 체포동의안을 해야 한다. 이 체포동의안을 앞두고도 벌써 친명 쪽에서는 부결이다라고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친명 쪽에서는 이재명이 구속된 이후에도 당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명 반명 쪽에서는 구속영장과 관계없이 이재명 사퇴하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재명은 자신이 구속된 이후에 또는 구속이 되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를 계산해서 지금 개딸들에 대해서 지원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 방편으로 대의원제 폐지까지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열렸을 경우에 또 이재명이 지명하는 지금은 정청래가 가장 유력합니다. 정청래로 당대표를 이어간다. 혹시 자기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면, 아니면 비대위 체제로 간다.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이재명이 방탄을 위해서 갖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논란의 핵심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이재명이 정말 구속되느냐. 구속영장을 치는 것은 이제 분명해 보이는데 다음 달에 구속영장을 치면 이재명이 정말 구속되는 것이냐. 그 다음 두 번째, 이재명이 구속되고 나면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느냐. 소위 옥중까지 가서 공천권을 휘두를 수 있느냐. 지금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관심거리입니다. 이 두 가지에 아주 핵심적인 사안이 최근에 이제 거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7일 이재명이 검찰에 가서 백현동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백현동 비리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데 검찰이 숨겨둔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재명의 위정교사 의혹입니다. 갑자기 백현동 비리를 조사를 하는데 검찰이 위정교사 의혹을 꺼내든 겁니다. 이 녹취록이 있었던 겁니다. 이 녹취록을 검찰이 이재명에게 제시를 하자 이재명이 검찰 진술서로 모두 대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많은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검찰 진술서, 그 긴 30쪽짜리 검찰 진술서에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 위정교사 의혹을 중앙지검에서 히든카드였죠. 준비하고 있다가 이재명이 거의 묵비권을 행사하자, 이 부분을 제시를 하자 이재명이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굉장히 놀랐다. 검찰이 왜 이걸 제시를 했고 이재명은 왜 놀랐는가. 이재명 구속의 핵심 부분입니다. 위정교사, 증거인멸, 위정교사, 이 부분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이 구속되고 난 다음에는 지난 1년 동안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민주당의 당헌 80조입니다. 그러니까 기소가 되고 나면 부정부패 등으로 기소가 되면 당직에서 쫓아낸다라고 하는 게 당헌 80조입니다. 이 당헌 80조가 적용이 되느냐? 적용이 되면 이재명은 쫓겨나는 것이고, 적용이 되지 않고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80조 3항에 당무위에서
이게 정치 탄압이다라고 여겨질 경우에는 쫓아내지 않을 수도 있다. 당직을 그만두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재명이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느냐.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을 놓고 검찰과 이재명의 충돌, 여야의 충돌, 민주당 내에서 친명 반명 간의 공천권을 둘러싼 이 목숨을 건 충돌, 이 사이에 가장 핵심적으로 이재명의 위정교사 의혹과 민주당의 당헌 80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한번 자세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위정교사입니다. 이 위정교사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지난 2002년에 이재명이 벌금 150만 원을 받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게 KBS PD와 공모를 해서 검사를 사칭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재명이 검사를 사칭하는데 공모를 했다라고 해서 벌금 150만 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다시 이야기가 된 것이 지난 2018년에 경기도지사 선거에서였습니다. 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 150만 원 벌금 받은 게 문제가 되자 이재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누명을 썼다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죠. 150만 원 벌금까지 받아놓고서는 자신이 누명을 썼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가 된 겁니다. 자기 형 입원 부분, 그 입원 부분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해서 그게 재판에 회부가 돼서 1심, 2심에서는 이제 당선 무효형을 받았습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법원에 가서 권순일에 의해서 무죄로 뒤집어진 것이죠. 그 부분과는 따로 또 이 거짓말을 한 것, 자신이 검사를 사칭한 이것이 누명을 썼다, 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이 재판정에서 이재명이 위정교사를 했다라고 하는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재명이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할 때 성남시장, 당시의 성남시장 그 비서 중에 한 명 김모 씨가 있습니다. 이 김모 씨에게 이재명이 전화를 걸어서 위정을 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혐의가 없는 걸로 좀 빼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 통한 녹취록이 지난 2월에 백현동 관련해서 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 이 김모 씨 집에서 발견이 됐던 것입니다. 왜 백현동 비리 때문에 이 김모 씨를 그러면 압수수색을 했느냐. 이 김모 씨가 백현동의 로비스트인 김인섭의 지금 비서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김 씨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고 자택에 거기에서 이런 녹취록을 발견을 한 겁니다. 검찰이. 이게 발견이 됐을 때 지난 3월이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건 검찰이 당연히 수사해야 될 대목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침묵을 지켰습니다. 전혀 이걸 수사할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7일 이 백현동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검찰이 이 부분을 꺼내든 겁니다. 소위 검찰이 준비했던 무기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왜 검찰이 이 부분을 꺼내들었을까? 위정교사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지금 백현동의 배임 뭐 이런 건 다 드러났습니다. 김인섭의 로비 때문이다라는 게 뭐 모두 드러났습니다. 또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이제 모두 다 드러난 셈입니다. 그렇다라고 해도 이재명이 노리는 것은 야당 대표인 자신을 그런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자신을 구속까지 시킬 필요는 있느냐. 이게 지금 이재명이 노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구속시키기 위해서는 흔히 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속의 사유, 증거인멸의 우려, 도피의 우려입니다. 뭐 야당 대표가 도피할 우려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중요한 건 증거인멸의 우려입니다. 지금 대장동부터 시작해서 이재명이 이런 각종 자신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 차고 넘칩니다. 이화영의 진술도 번복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는, 확실한 증거는, 검찰이 낼 수 있는 증거는 바로 이 이재명이 지난 2018년에 선거법 위반, 거짓말을 한 부분, 위정교사를 한 부분, 이건 녹취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녹취록을 꺼내들면서 이재명의 증거인멸, 위정교사, 이 많은 의혹을 이야기하게 되면 다음 달에 이재명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정치인들, 특히 야당 대표쯤 되면 이제는 자신의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구속까지 시킬 필요는 있느냐, 여론전도 필요한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판사들이 뭐 가급적이면 구속시키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또 김명수 사법부의 요소에 아주 중요한 요직에는 김명수식의 뭐 좌파로 많이 기운, 정치적으로 기운 이런 판사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것도 노릴 것이고 자신의 혐의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구속은 시키지 않을 것이다. 또 정치인들이 흔히 쓰는 수법입니다.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을 합니다. 계속 부인을 하다가 재판정에 가서는 일부 인정을 하게 되면 구속만은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까지를 아마 이재명은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검찰도 이 모두를 계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혐의를 다 엮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백현동과 대북 송금입니다. 그 중에서 검찰이 이런 혐의들은 구속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재명을 구속시키기 위해서는 이재명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전략을 쓰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인멸입니다. 위증을 교사하고 위증을 시도했고 증거인멸을 수차례 해왔고 증거인멸을 할 의도가 충분히 있다. 계속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을 공격했습니다. 이 부분에 결정적인 증거로 들이댄 것입니다. 이재명의 위증교사를. 여기에서 이재명이 굉장히 당황을 했고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백현동 비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자신이 공정하게 진술하라 이렇게만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이 이미 녹취록이 다 있었던 셈입니다. 자신은 빼달라고 이야기를 한 셈입니다. 그 녹취록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는 무조건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이재명의 비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게 될 겁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때 이제 비명반명들이 얼마만큼 반란을 일으킬 것이냐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친명들이 벌써부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 이렇게 바람을 잡고 있는데 이재명도 아마 체포동의안은 막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갔을 때 이재명이 노리는 것은 이제 자신의 혐의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구속까지 시킬 필요는 있느냐. 아마 필요하면 이재명은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이런 극단적인 전략도 쓸 것입니다. 구속만은 피하자는 것입니다. 재판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내놓을 카드, 가장 확실한 카드가 이 녹취록이다. 위증교사 녹취록이다라는 겁니다. 이 카드를 내놓으면서 이제 이화영의 진술 번복을 비롯해서 이재명이 시도했던 수많은 진술 번복 또는 위증교사, 증거인멸 사례들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검찰의 무기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관련해서도 또 백현동, 대북 송금 등등 비리와 관련해서 검찰이 준비한 더 숨겨놓은 카드, 무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재명이 구속될 것은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이 구속이 되고 나면 벌써부터 친명 쪽에서는 이재명이 구속이 돼도 당대표직은 유지한다 계속 감옥에서 이제 공천권을 휘두른다 소위 옥중 공천을 한다 이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는 혹시 사퇴를 하더라도 전당대회를 열면 정청래가 당대표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대의원제 폐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문제가 된 게 당헌 80조입니다. 당헌 80조 1항입니다. 부정부패 등 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면 당직을 정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총장이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민주당에. 그런데 사망, 단서조항을 두었습니다. 이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당직을 정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던 걸 이 윤리심판원이 의결하는 걸로 되어 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해 8월에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기 전에 우상호가 비대위원장일 때입니다. 이 당헌을 고칩니다. 이 당헌 80조를 아예 없애려고 했습니다. 이재명과 우상호는 이걸 아예 없애서 기소가 되더라도 어떻게 되더라도 구속이 되든 기소가 되든 당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가려고 하다가 비명반명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서 이 조항을 그대로 둡니다. 대신 윤리심판원에서 의결을 해서
당직을 정직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한 것을 당무위원회로 바꿔 놓았습니다. 당무위원회는 이재명 당대표가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재명 자신의 건입니다. 이재명은 이미 기소가 됐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도 기소가 됐고 대장동으로도 기소가 됐습니다. 대장동으로 기소가 될 때 이 부분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재명을 당대표직에서 쫓아내야 하느냐 어째야 되느냐, 당무위가 열렸습니다. 당연히 이재명은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원내대표 등을 중심으로 해서 당무위가 열려서 이재명은 당직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정치 탄압으로. 자, 그러면 이번에 부정부패 등으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구속까지 됐기 때문에 사무총장은 당무위원회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탄압의 이유로 당대표직을 계속 유지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당대표직에서 사퇴시킬 것이냐, 지금 이걸 사무총장이 요청을 해야 되고 당무위원회에서 또 의결을 또 해야 합니다. 자, 이걸 놓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친명 반명이 정면으로 부딪히게 될 겁니다. 이게 지금 부정부패, 그러니까 무슨 다른 일도 아니고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지역 토착 비리입니다. 이런 개인적인 비리를 가지고 기소가 되고 또 구속까지 되었는데 당대표가 이걸 지금 정치 탄압으로 규정을 해서 당대표직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재명의 측근들인 정진상이나 김용은 당직을 정지를 또 시켰습니다. 이걸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당헌 80조에 맞느냐라는 게 논란이 될 수가 있고, 최고위원회의나 지금 이재명이 구속되고 나면 민주당의 분위기가 굉장히 바뀌게 될 겁니다. 당대표가 구속이 됐는데, 그것도 뭐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고 지역 비리를 가지고 구속이 됐는데 이렇게 내년 4월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궁극적으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친명 반명이 전쟁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부터 전쟁이 시작이 돼서 이재명이 구속되지 않으면 이재명은 또 뭐 큰 소리를 치겠지만 검찰의 구속영장 시도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재명이 구속이 되고 나면 친명 반명이 이제 공천권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하게 될 것이다. 전쟁이 가장 격렬해지는 지점은 이 당헌 80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은 아마 자신의 일부 공천권을 유지하는 쪽에서 끝까지 버티다가 이 친명들과 함께 자신의 공천권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선에서 타협을 하자. 그래서 자신이 뭐 대표직을 사퇴하겠다. 뭐 이런 식의 물밑 움직임, 물밑에서 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거의 내전 수준의 이런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어떻게 조정이 되느냐. 이재명이 사퇴를 하더라도 12월 28일 전에 사퇴를 하면 전당대회를 열어야 하고, 그 이후에 하게 되면 당헌에는 비대위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구속,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의 위정교사입니다. 그 다음 이재명이 구속되고 난 다음에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당헌 80조를 놓고 친명과 반명이 격돌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어떤 식으로 물밑에서 거래가 되느냐. 아마 친명들도 목숨을 걸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공천을 놓고 이 충돌이 사실은 수습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거의 당이 쪼개지는 수준으로 갈 것이냐.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이 당대표직을 뭐 내년 총선까지 구속된 상태로 유지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토요일 오후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